안녕하세요. 예, 운영자 NCS라고 합니다. 2021년 2월 24일인데요. 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를 다룰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평소에 이제 각종 보고서라든지 뭐 보도자료,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살펴보고 뭐 보고서, 논문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어, 정부 정책이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흐름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정부 정책의 보도 자료라든지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오픈함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뭐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논의해 보면서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좀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도 자료는 이제 ICT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뭐 정보 보안, 개인정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다뤄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법령 등의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뒤에도 여기 좀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정부에서는 그 정부 입법안 우리가 보통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될 때 이런 그 법률을 그 정부 입법안이 있고요. 정부 입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입법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그 개인정보가 어떤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 그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검토를 하려면 많은 인력들이 포함이 되겠죠. 예, 전문가분들이 이걸 들여다 보셔야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뭐 그 법률 관련된 DB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이제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어떤 그 AI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 예, 그 법률 조항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PBD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보통 뭐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양 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영양평가 33조 개인정보보호 33조에 따라서 영양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민감정보, 고위식별 정보 5만 명, 그 다음에 연동연계하기 위한 뭐 정부 주체 50만 명, 그 다음에 정부 주체 100만 명 이상일 때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영양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받는 그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그런 그 여러 가지 법률이 만들어질 때에 AI를 통해서 법률 검토를 하겠다.
사전 침해 요인을 평가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정부 발의 법령이 있고요. 의원 발의 법률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행 법령, 여기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 지자체 조례는 요 법령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년부터 법정 의무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재개정안, 제정은 새로 만드는 거고요. 개정은 다시 이제 보완하는 거겠죠.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 평가하여 혹시나 그 법률이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때는 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중앙행정기관이 있죠.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침해 요인 사전 평가를 해서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을 갖고 입법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보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법정 의무사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재개정 시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 후 개선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업무는 정부 입법 시 5대 사전 역량 평가, 여기서 말하는 5대 사전 역량 평가는 부패, 통계, 성별, 자치분권, 그리고 개인정보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요런 또 정보를 또 알게 됐네요. 정부 입법 시에는 반드시 5대 사전 역량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부패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통계에 관련된 거, 성별에 관련된 거, 자치분권에 관련된 거,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 이런 것이 정부 입법 시에 사전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받도록 16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보위에서 이제 이런 정부 부처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 평가 의무 대상인 정부 입법 외에, 그래서 침해 평가 의무 대상은 정부 입법으로 돼 있죠. 아까 국회의원 정부 발의, 국회의원 발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정부 입법안은 의무 대상이지만 그 이외에 의원 입법이라든지 뭐 현행 법령이라든지 조례, 뭐 절대 다수의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 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의무 대상인 정부 입법안을 사실 계속 이렇게 침해 평가하는 것도, 사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법령을 계속 사실 국회의원 의안 발의 시스템을 보시면 우리 입법기관의 하나로 국회의원이 우리가 입법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많이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법에 대해서 다 분석하기가 어렵죠. 정부 입법안 이거 분석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AI를 통해서 이런 침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마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도자료로 냈는데요. 담당 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 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 효과. 우리가 이런 보도 자료를 이렇게 좀 보는 이유는 이런 보도 자료를 잘 적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도 자료에 대한 어떤 이런 흐름, 작성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심플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뭐 기업에 있든 기관에 있든 뭐 이런 내용들을 잘 간략하게 그 의식의 흐름대로 논리적으로 적는 방법들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그 보도 자료를 좀 많이 읽어보면 정말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 취지 처음에 이걸 왜 보도 자료 내는 취지, 그 다음에 이제 현황, 여기 이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사실은 요 보도 자료 내용과는 다른 건데 여기 현황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에 따른 뭐 하지만 이런 용어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요게 크게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두 개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한 장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숫자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이렇게 또 근거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동 시스템은 AI가 개인정보를 그 다음에 의결례, 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 평가 근거와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연관 관계를 지속적으로 자동 학습하여 추론할 수 있는 고차원의 정보 처리 능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 학습한다라는 얘기를 봐서 요즘 지금 AI 쪽에서 지도 학습과 뭐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뭐 강화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AI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많이 지금 공개되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 자동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려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평가 처리 대상의 지금 그 근거를 보게 되면 뭐 예상되는 것이 지금 보니까 기존에 2022년도에 처리 건수가 한 8,000건, 2023년도에 현행 법령이 한 12,000건, 2024년도에 지자체가 한 9만 건 정도. 여기 이제 필요 인력이 42명, 66명, 뭐 지자체 조례까지 한다면 뭐 2024년도에는 이렇게 확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확대해서 처음에는 의원 발의 시스템, 왜냐면 이제 정부 이제 입법안을 지금 현재는 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요 정도지만 이제 이렇게 의원 발의 시스템을 2020년도에 확대하고 2023년도에는 또 현행 법령, 그다음에 지자체 조례까지 만약 확대를 한다면 처리 건수가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들은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AI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기대 효과가 생긴다. 인력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요 정도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12억, 그 다음에 20억, 그 다음에 180억 정도 이렇게 인건비 절감이 돼서 2022년서부터 24년까지의 인건비가 한 218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생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생각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AI라고 하면 AI를 도입하면은 의사결정 틀이라든지 의사결정 뭐 추천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거리가 줄어드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대세와 흐름이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여기 평가 인력이 만약에 지자체 조례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500명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뭐 다른 영역에도 충분히 응용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AI를 이용해서 뭐 법정 대리인을 지정을 한다든지 뭐 선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시범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 처리 필요성, 권리 보장 적정성, 정보 관리 안전성, 그다음에 뭐 제외 법령, 원안 동의, 개선 권고 이런 형태로 평가 결과, 침해 평가 근거를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 유사 사례 추진, 침해평가 심의, 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담당 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인공지능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 변호사 찾기,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서 한층 진화된 시스템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 사례가 된다라고 그 의미를 보도자료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을 추진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AI 시스템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다는 거. 뭐 초창기 때는 뭐 법률 검색이라든 챗봇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기관장의 여러 가지 AI 시스템을 이용한 어떤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이렇게 또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시스템이 안정되면 의원 발의 시스템에 대해서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방향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예방 시스템의 개요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시스템 개요가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미지가 좀 빠졌네요. 요거는 직접 요 이미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해당 그 개보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요 이미지를 지금 좀 갖고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치매 예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가 모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사업 분야에 있어서 AI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 분야를 도입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보는데 실질적으로 AI를 이용하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AI 기술이라든지 무슨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AI의 방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AI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최신 기술이란 트렌드, 뭐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돼서 그것이 이제 어떤 사업 분야에 응용되거나 활용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AI에 이렇게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추세가 사업 분야에 먼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사업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응용 활용 분야, 활용하고 응용되는 분야가
더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 포커스가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그 사업 분야에서 지금 AI를 도입해서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떤 그 모멘텀을 보시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지금 중앙부처 중에 하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침해 평가에 관련돼서 AI 학습을 통한 인력 감축이라든지 인력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AI가 대중화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은 뭐 AI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이래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AI는 어떤 기본적인 대중화로 갈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다가 이 기술을 반영하고 녹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고민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이 AI 시스템으로 잘 구축이 돼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 법률적인 어떤 이런 오류라든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한 번 더 거르고 보정을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법률 조문을 만들 수 있고 재개정이 되는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침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잘 좀 운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도자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